11월 8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1% 하락한 2421.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62% 하락한 811.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월비스, 화성코퍼레이션, 엑토조소프트, 아진엑스텍, 텔코나레프제약, 위메이드플레이, 젠큐릭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게임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가무, 크래프톤과 위메이드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과 관련한 중국 서비스사와의 퍼블리싱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한 한편 컴투스홀딩스도 올해 6월에 출시한 신작 게임들의 성공 속에서 흑자 전환 소식을 전했는데요. 더불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3의 개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2번 스텔스 물질 섹터입니다.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텔스 물질은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하여 전투기나 함정의 탐지율을 줄여주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연구단은 스텔스 기술은 일반 생활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 산업의 장비나 시스템들의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연구 기술을 도입한 화승 소재의 최대 주주인 화승 코퍼레이션이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관련 소재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아모텍 등도 시장에서 함께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이준석 전 대표 섹터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월은 신당 창당을 위한 결단의 시기라고 못 박은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인 관련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웹툰 섹터입니다. 한국의 만화와 웹툰, 웹소설 플랫폼들이 글로벌 매출 상위권을 싹쓸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모바일 앱 분석 기업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페이지, 피코마와 라인 망가 등이 전 세계의 도서 카테고리 앱 매출 상위권을 휩쓸면서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웹툰 및 콘텐츠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빈대 섹터입니다. 최근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와 제주 등의 국내 공항들이 빈대 박멸에 동참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민간 방역업체인 세스코와 함께 빈대 사전 차단 및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국내 연구진들이 빈대 퇴치의 효과적인 살충제 성분을 찾아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빈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아진엑스텍은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초도 납품을 올해부터 시작했으며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아진엑스텍의 관계자는 초기에는 삼성전자의 전장박스라는 부분품으로 제품을 납품했다면 올해부터는 로봇 세트 단위로 납품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젠큐릭스는 자회사인 지노바이오가 언론을 통해 순환 종양세포 기반의 유방암 예후 예측 분석 장비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수혜 기대감을 잇고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한편 이 6개 종목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노테라피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분 투자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 확대 목적으로 대만의 HU의 주식 30만 주를 12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HU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 건강관리를 해주는 대만 1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HU의 고객사는 폭스콘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샤넬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노시뮬레이션이 상승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의 확장현실 동맹이 내년 말에 첫 출격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경험 사업부는 첫 XR 기기의 생산 시점을 내년 12월로 확정하고 초도 생산 물량은 3만 대로 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애플의 비전 프로와 메타의 메타 퀘스트 등과 함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이노시뮬레이션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메디콕스는 어제 장마가무,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Y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3자 배당 유상증자 결정 소식을 발표하며 상승했는데요.
규모는 약 100억 원 규모로 3자 배정 물량은 내년 1월 12일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툴제는 최근 유전자 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쟁 종료 기대감이 지속된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위니아는 어제 장마감 후 약 한 달가량 멈춰 있었던 위니아의 김치냉장고 생산 라인이 가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회장에 이어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부 협력사들이 납품 대금 회수 방안 등을 문제 삼아 공장 재가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장 재가동이 선행되어야만 원활한 정상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극적으로 공장 가동을 재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끝으로 삼화전자는 어제 장마감 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는 수출보고 의무화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히토류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